왜 내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좀 해야 되는지 좀 화가 좀 많이 났었는데, 나 진짜 한국 경찰 욕하는 영상이나 찍어볼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미나상 고니치와 베르무데스. 거의 한 3개월 전쯤인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카리니 옷을 사다가 사기를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진정서도 쓰고 이렇게 뭐 고소를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잡는 데까지 일단 최소한 반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잊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지만 그냥 잊고 살고 있었는데, 저번 주엔가 이제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는데 사기꾼 2명이 잡혔다고 합니다. 박수! 그래서 오늘은 사기꾼이 잡히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뭐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영상을 찍은 그 시점부터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기를 당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진짜 화가 좀 많이 났어가지고 끝까지 간다느니 뭐 잡히면 뭐 어떻게 한다느니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잡힐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막 경찰서에서 카톡이 오는데, 그 카톡 내용이 뭐 일본으로 예를 들면 뭐 도쿄 경찰서로 이동이 됐습니다, 오사카 경찰서로 이동이 됐습니다, 북카이도 경찰서로 이동이 됐습니다, 계속 막 사건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왜 그렇게 사건이 옮겨 다니냐 그랬더니, 사기꾼들이 저한테만 사기를 친 게 물론 아니겠죠. 근데 사기를 당한 사람이 5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소를 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 이제 사기당한 사람들의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원기옥처럼 이렇게 한 방에 빵 하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옮겨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막 영화나 아니면 그 뉴스 같은 데서 보면 그렇게 사기를 이렇게 하나 짧게 여러 명한테 쳐서 몇 억 단위로 사기를 친 다음에 이제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잡겠구나, 그냥 뭐 말자, 포기하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뭘 하려고 해도 잡혀야 뭘 하지, 안 잡히면 제가 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던 찰나에 제 친구가 야, 너 돈 토스로 보내지 않았어? 이러는 거예요. 토스가 뭐냐면, 제가 은행 어플을 좀 쓰는 걸 싫어해요. 막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토스라는 금융 어플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저의 모든 계좌를 다 등록을 시킨 다음에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제가 그 어플을 통해서 돈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플에 피해보상제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뭐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최대 이만큼까지는 뭔가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5만 정도를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만이라도 받을까 해서 이제 그 피해보상제를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일단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진정서 접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더치트라고 해가지고 그 사기꾼의 신상 정보 있잖아요. 뭐 이름이나 뭐 전화번호나 뭐 목소리, 말투 어땠는지, 어떤 사기를 당했는지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치트에 뭐 핸드폰 번호를 쳐보면 이 사람은 사기를 쳤다 안 쳤다 알 수 있는 뭐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도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고소를 했다는 그 사건사실 확인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좀 필요했었는데, 고소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돼. 그러니까 더치트랑 사건사실 확인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치트에 등록을 했죠. 저한테 사기를 쳤던 사람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뭐 이렇게 뭐 사건 내용, 뭐 이렇게 등등등. 그리고 저는 사기꾼들이 잡힐 거라는 기대보다는 그냥 고만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솔직히 더 컸어요. 고만이라도 건지자, 약간 이런 느낌? 더치트를 등록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제가 이제 사기당했을 때 받았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제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치트에서 제가 등록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나봐요. 너 뭐 사기 쳤니 뭐니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저를 차단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전화번호를 등록해놨으니까 뭐 사기꾼 땡땡땡 이렇게 이름을 써놨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니까 이제 받았죠. 뭔가 합의를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기분 좋은 마음에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가 도용을 당한 상태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기를 치지 않았으니까 더치트에 등록된 걸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싫다. 저번에 당신이 나랑 전화할 때 뭐라 그랬냐, 도용이라고 하면은 나랑 같이 의기투합해서 사기꾼을 잡자 라고 했더니 나한테 뭐 고소하라니 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난 당신이 도용이어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난 솔직히 당신이 도용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또 막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고소하겠다느니 뭐니 뭐 하길래 솔직히 조금 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도용이면 어떡하지? 왜냐면 이 사람이 도용이면 제가 엄한 사람을 등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전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좀 센 척을 했어요. 어쩌라고, 뭐 고소하든가, 나는 절대 안 내릴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경찰서에 전화를 했죠.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거 더치트 내려야 될까요? 이랬더니 안 내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로 사기를 당한 게 맞다면 안 내려도 된다. 그 사람이 도용이든 아니든. 그래갖고 저는 그 말 듣고 다행이다 하고 안 내렸죠. 그리고는 저는 이제 계속 사기꾼을 잡힐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고, 그냥 고만만 받자,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토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사건 사실 확인원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사건 사실 확인원에 제가 사기를 당했던 그 플랫폼 명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다시 발급받아서 보내달라 이렇게 하시길래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제가 이제 처음 발급받았던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네 쪽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왜 못 해주시냐 했더니 이 사건이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전화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번호를 알려주길래 전화를 했죠. 했더니 이거 저희도 못 해준다. 이거는 저희가 사건이 또 이동이 됐다 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건이 여기 뭐 오사카 갔다가 도쿄 갔다가 뭐 홋카이도 갔다가 뭐 이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경찰서를 한 10군데에 전화했어요. 왜냐면은 카톡이 한 4개 이동될 때까지는 왔어요. 어디로 이동이 됐다. 근데 그 이후로는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 뭐 도쿄에 전화했다가 오사카에 전화했다가 뭐 홋카이도에 전화했다가 후쿠오카에 전화했다가 한 10군데를 이동해서 전화했고 결국 마지막에 도착한 것이 뭐 사이버 수사대인가? 뭐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시던 경찰관 분들이 너무 이제 친절하셔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그분들이 발급을 해주신 거죠. 근데 원래는 다른 데서도 해주는 게 맞대요. 이게 어떤 경찰서에 가서든 이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건 사실 확인원을 수정을 해버리면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시에 뭐 경찰들한테 피해가 가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해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해주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열이 너무 받은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해줬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고소했던 그 경찰서에서.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안 된다길래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다른 데에다 전화해갖고 거의 한 경찰서 2시간을 전화했어요. 왜냐면 이제 경찰서도 대기하는 시간 있잖아요. 전화 그 대기하는 시간. 제가 결국 돌다가 사이버 수사대까지 가게 됐고 사이버 수사대가 좀 멀어요.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또 이게 뭐 서류가 팩스로 보내면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집 근처 경찰서 제가 고소했던 그 거기는 안 해줄 거라고 하니까 가지 말고 다른 경찰서를 가보라는 거예요. 좀 가까이 있는 경찰서. 그래서 저희 옆 동네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그걸 발급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지금 2시간 동안 전화하고 아무튼 뭐 어디 멀리까지 경찰서 저기 뭐 옆 동네 경찰서까지 가고 진짜 왜 내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좀 해야 되는지 좀 화가 좀 많이 났었는데 나 진짜 한국 경찰 욕하는 영상이나 찍어볼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사건 사실 확인원을 새로 발급받아서 보내주고 저는 이제 이제 고마만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저번 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전 당연히 또 사건이 어딜로 이동됐다 이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봤어요. 왜냐면 경찰서에서 오는 그 카톡들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대충 보고 한두 주만 보면 원명인지 아니까 그냥 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그리고 잡았다. 지금 뭐 구속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기꾼 2명을 잡았다. 그래서 뭐 조사를 하고 검찰로 넘겼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잡았구나 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재판을 받겠지 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했더니 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러고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일본 가기 전에 재판이 끝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설도 있고 뭐도 있고 재판이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된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사기당했다는 영상 찍었을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뭐 사기꾼 관련돼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잡힐 거라는 생각을 안 했다 보니까 다음 영상은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상태냐면 걔네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사가 끝난 거야. 그래서 구속을 시킨 거지. 그리고 재판 날짜를 받았어요.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구치소에서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 재판 날짜가 나온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올 거란 말이죠. 재판 전에 저랑 합의를 해야 좀 이렇게 뭐 형량이 준다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들한테 좀 유리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합의 전화가 오면은 뭐 10배를 부른다, 20배를 부른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곧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근데 이제 그 재판이 언제 재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잡힌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재판이 받기로 됐다 라고만 딱 돼 있는 상태라 이게 언제 재판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일본 돌아가기 전에 재판을 받게 됐는다면 솔직히 전 갈 거거든요. 법원에 재판 구경하러. 근데 이제 또 알아보니까 재판을 받는다라고 정해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재판을 안 받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를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합의를 해달라고 전화가 올 건데 그때는 제가 녹음을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욕을 할지 뭘 할지 모르니까 일단 녹음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 거고 뭐 아무튼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렇고요. 결과적으로는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돼요. 뭐라고 올까?
자, 그럼 뭐 아무튼 다음에 이제 재판 일정도 뭐 잡히고 뭐 만약에 전화가 온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맞다네.